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12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 준 뒤로 대외적인 이슈들, 뭐 화웨이 체포라던가 무역 협상에 관한 그런 돌아가는 흐름세가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장중에 괜찮은 모습 보여줬으나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 밀리는 모습. 왜냐면 추세 자체가 하향 추세고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하락 추세 혹은 강한 하락 모멘텀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 좀 받들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 추세인 건 맞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해 증시는 약간 오른 채로 마무리가 되었고 니케이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하게 조금 올라주고, 일본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나 상해 증시가 중요하겠고, 유럽 증시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허나 중기적 추세는 이제 상승은 아니다 라는 거, 아직까지도 하락하는 모멘텀, 하락하는 힘이 강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키포인트인데 그 대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낙관론이 슬슬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투심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하루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도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지만 매도폭을 줄였고 기관계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로서 지수 상승폭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폭이 컸죠. 근데 떨어질 때 좀 코스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반등 제대로 잘 나와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탈한 만큼 완전히 회복을 해주거나 추세 자체가 좋아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벗겨내는 모습, 그리고 투심이 개선됐다는 점, 그 정도 체크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겠고, 어쨌든 시장이 투심이 괜찮아지고 오늘 약간 방향성을 돌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차근차근히 대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를 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를 마감을 한번 해보자면 수소차 관련주와 정치 테마주 정도로 주요 강세를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특별히 관심 있는 주식이 강세를 딱히 보여준 주식까지는 없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올라와주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업종, 뭐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 대북주만 여전히 약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히 개별주가 강한 그런 모습보다는 섹터, 수소차 섹터와 정치 테마 섹터, 이렇게 두 가지가 강했고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요약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차는 최근에 이틀 전에 영상에서
예산 관련해서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에 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의 또 재료로 상당히 재료로 부각된 점은 현대차의 투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호재 이슈로 작용을 해주면서 오늘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대외적인 그런 투심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가 되었고 시장의 그런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라던가 화웨이 체포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런 것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소차 쪽으로 아침에 강하게 돈이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이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수소차가 강한 모멘텀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 관련한 재료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현대차 관련한 이슈가 딱 나오자마자 이게 반응이 온 것도 아니고 사실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이렇게 터뜨리게 됐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모멘텀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7배 증액됐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같이 대응을 해드렸을 때 그때 이미 수소차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재료를 같이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명분, 주식은 항상 상승을 하려면 호재를 받아들이고 악재는 무시하고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호재는 무시하고 악재를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악재 예민해지는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추세라던가 모멘텀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와 모멘텀이 좋은 상황에서 재료까지 건드려주면서 아주 많은 수의 수소차 관련주들 수소차는 작년 하반기 때 아주 큰 상승을 여러모로 큰 상승을 이루어졌고 이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섹터가 한번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미 종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급이 확 들어와 버리는 그래서 원래 첫 상승이 좀 오래 가죠. 첫 상승이 오래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목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 강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줄 수가 있지만 예전 같은 그런 큰 상승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뭐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강세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변동성은 한동안은 괜찮게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자체도 어쨌든 해석을 해보면 좋죠. 미래지향적인 재료니까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는 요 정도 코멘트 드리고 이 정도 알고 계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어쨌든 한 가지 다른 점,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작년 하반기 때 어떤 큰 상승이 있었던 섹터라는 거. 수소차나 전기차는 작년 하반기 때 이게 한 3년 5년 지난 게 아니고 3년 5년 지난 게 아니고 한 1년 전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크가 오늘은 아주 처음부터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빠르게 말아 올렸고요. 딱히 유니크가 수소차 중에 가장 좋은 주식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유니크도 수소차 중에서 강한 주식이긴 하지만 오늘 대장주가 되어줄지는 오늘 정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평화산업과 함께 수소차의 어떤 대장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주식이라고 해서 기존에도 몇 달 전에도 거래를 했었고요. 그래서 수소차 하면은 평화 쪽이랑 뭐 국일제지 혹은 뭐 EG 뭐 유명한 주식들 있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그리고 대우부품도 수소차 관련해서 유명하고요.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인 이제 그
화장품 개발 이슈도 있긴 한데, 에코바이오가 원래 수소 스테이션 관련해가지고 또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차 관련주로만 움직이는 처음에는 수소차 관련주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개별 재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에코바이오도 수소차 관련주라는 거,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 같이 올라준 게 수소차라는 특성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과거에도 수소차 관련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코바이오, 그 매립가스 이용한 수소 스테이션, 수소 연료,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평화산업 얘기했고, 그리고 일진다이아인데요. 일진다이아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주도적인 수급이 강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일진 복합 소재가 이제 연료 탱크, 그러니까 수소 탱크를 현대차 쪽에 공급하는 그런 재료로 아주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와 강세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세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리고 하락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져주면서 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떤 추세 전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체결이 되게 작은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고 대응하기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점은 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아화성도 이제 현대차, 넥소 관련한 수소차 관련주라는 점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얼즈도 인보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움직여줬었는데, 코오롱 머티리얼즈는 또 수소차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머티리얼즈, 그리고 JNK 히터도 이따금씩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는 그런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근데 조금 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산업도 수소차 관련주, 근데 좀 약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약한 놈이 항상 약한 편이고 강한 놈이 항상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원리는 항상 그렇고요. 중간중간 제가 뭐 설명을 드리듯이 변칙적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변칙적인 부분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강한 놈이 항상 강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주도 어차피 실적 잘 내는 놈이 계속 잘 내기 때문에 강한 놈이 강한 편이고, 그 테마주는 특히 사람들의 인식상 얘가 대장주다, 얘가 어떤 예를 들어서 수소차 관련해서는 얘네가 세다라고 이렇게 딱 인식이 박혀져 버리면 사실 수소차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나 수급이 주가를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놈이 항상 강하고, 얘는 약한 놈이야 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계속 약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인식이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한 약한 놈은 계속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복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테마가 이제 부각이 많이 됐었죠.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정치 테마가 많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정치 테마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지율이 이제 반등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락세를 멈춰줌으로 해가지고 정치 테마도 좀 약해진 모습을 같은 타이밍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나 후속주라던가 혹은 어떤 그 남아있는 움직임, 그러니까 후폭풍이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강한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면 후발주라던가 후폭풍이 좀 어느 정도 남는 모습,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남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로 오늘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 자체로는 이재명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움직였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재료고요. 어쨌든 간에 명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서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이재명 관련주로는 유명하고, 그리고 이때 2016년 말쯤에 핫했던 주식이죠. 그리고 2018년 초에 이제 선거 시즌 되면서 또 핫해졌고요. 그래서 에이텍 또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로 움직여줬고, 지금 좀 분봉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모멘텀을 좀 강하게 보여준 만큼 관심주로는 넣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선알미늄 워낙 유명해서 넘어가 되겠죠. 이낙연 관련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주식. 그리고 일야는 반기문 관련주로 모멘텀을 확보한 모습인데 확실히 강한 놈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나중에 차후 변동성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는 모습인데 오늘 에이텍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재명 관련주 영향으로 해가지고 조금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리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산업 정도, 오늘 강했던 건 진양산업과 그리고 진양화학,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오세훈 관련주, 진양산업과 진양화학은 오세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종목들도 좀 정리해드릴 겸 간단하고 빠르게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어차피 테마주들은 어떤 종목이 이런 테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차트 보는 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대응하기 어렵진 않기 때문에 사실 가장 재밌고 가장 어떤 다루기가 괜찮은 게 어떤 큰 테마가 있고 주도주가 있고 섹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부진하고 이러면은 가장 주식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주도주가 있고 섹터가 있으면 뭐 어디서 어떻게 하락이 나올지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올지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기라던가 대응하는 게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 장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강세를 확보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을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확보한 그런 주식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어떤 주식들이 또 움직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강세 있는 주식들은 또 지속적인 변동성이나 강세를 유지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겠고요. 주식은 가는 놈이 잘 가고 못 가는 놈은 계속 못 가는 그런 추세라는 관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이 상승을 계속 부르고요. 하락하는 주식은 손절이 손절을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매물을 떠넘기면서 하락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하락하는 주식은 다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별한 재료가 기대되는 그런 재료가 기대되는 어떤 악재라던가 호재 소멸 뭐 이런 게 없으면 또 가는 주식은 상향 추세로 계속 가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전반적인 전체적인 현재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가 시장이 전부 다 시장 지수 자체가 하향세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체 통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어서 사실 올해는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근데 항상 주식하기 쉽지 않은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잘 버티면서 경험 쌓고 교훈 쌓고 그리고 최대한 수익 쌓고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또 플레이 잘 해주면서 시장을 즐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시장이 안 좋았지만 7월부터 추천주를 드렸는데 지금 추천주 결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350% 정도 되네요. 11월 달에 좀 수익이 많이 쌓였습니다. 11월 달 지금 좀 어느 정도 보면은 11월 달이 많이 쌓였고 그 12월 초는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또 다시 잘 풀리기를 기대해보고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잘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장이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 주식 또 어디 가서 또 잘못된 거 배우시지 마시고 또 혼자서 너무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카페 활동 카페 찾아와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 모여서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모여서 사람이라는 게 원래 공포를 전염시키고 부정적인 마음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얘기나 이런 거는 나의 멘탈과 함께 다른 사람도 같이 공멸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카톡방이나 우리 카페는
같이 힘을 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칼 대응,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잘 지켜주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방금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많은 걸 얻어가시고 많은 걸 배우시길 바라고, 저도 많은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